그런 환자라면 또 아니면 장인이나 장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또 자녀들을 낳은 사람은 그것까지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갈등이 이제 그 치매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장애 종류 또 가족의 부양 태도나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사서인데 아시죠? 네. 신경숙인가? 엄마를 부탁해 쓴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은 일기 선배라고 그래요. 그 학교 무슨 학교죠 그게? 그분이 예술대학 그거 나온 예술대학 2년째인가 뭐 있어요. 서울 예전인가? 그게 안산이 거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나와서 작가로서 이제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 살아오는 게. 그래서 왜 힘들었냐? 아주 예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왜 힘들었냐? 하여튼간 자기는 아버지가 40살부터 아프셨대. 그래갖고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역할을 했대. 아버지를 돌보는 역할.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가 이제 나가서 푸성기를 파는 그런 야채 가게를 운영했대. 내가 그거를 해서 너네들을 길러야 되니까 하고 네가 아버지가 너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고 이제 이러니까 뭐 그랬다고 히트친 거는 없대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사서 그 창작 문예학과를 나왔으니까 문예 창작학과 나오셔갖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랑 엄마랑 10살 차이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또 등급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분이 결혼을 못했어. 동생들이 동생 오빠가 하는 오빠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동생이 셋인가 하여튼 자녀가 5인데 동생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엄마를 모시게 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쓴대. 그래서 저때 전화 와서 송도를 이사 갔는데 선생님 자기 동생 남동생이 하나 살아서 그 곁으로 갔대. 나도 어머니를 좀 잊어버려야겠다. 너네들도 가까이서 좀 돌봐드려라. 막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1등급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상으로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를 이제 뭐 1시간 반 돌봐도 24시간 돌보는 건 똑같잖아. 그쵸? 그러지 말고 1등급이 되니까 4시간을 이제 요양보호사로 오시잖아요. 시설에 맡길 수가 없는 게 시설에 갈 비용을 누가 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가까운데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냐고 그랬는데 있다. 주야간은 그런 어르신을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주야간 보호센터에 차라리 취직을 해라. 취직을 하고 뭐 5분 거리에 뭐 한 2개가 있대 주야간이. 취직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으니까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시간 모시면 잠깐 왔다가 이제 기저귀 차고 계시다니까 보고 한 번 보고 또 왔다가 8시간 근무하고 이제 퇴근을 하니까 왜냐하면 주야간은 밤에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게 시켜줬지. 선생님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주야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이 눈으로 보면서 습작을 해라 이랬어. 습작.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얘기를 일거리 내가 거기에 경험을 얻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이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취직을 하셨어요. 해갖고 지금도 요양보호사를 하다가 송도에서 꼭 구했대. 가까운 데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희망적인 지금 글을 좀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르지. 그거를 책을 낼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앞길이 막막하다. 근데 죽일 순 없잖아. 엄마가 80몇 살이야. 장기를 10몇 년을 혼자서 보시는 거지.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가족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요양보호사로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너무 힘들잖아. 그걸 껴안아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많아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부양에 또 모시지 않으면서 말은 많잖아요. 뭐 지적질을 하고 그래서
가족의 보양 태도나 보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야. 의사소통의 부족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예,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 전체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움으로 상호 이해나 협동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모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셔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역기능적 상호작용 연쇄 과정이 그림이 여기 지금 결국에는 전체 가족 관계가 왼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정적 반응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가족 갈등입니다. 예. 뭐 시험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한번 여기가 선생님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있죠? 거기 575. 그래서 치매로 인한 노인의 기능 저하. 기능이 저하되면 부양자가 치매 대상자의 부양 책임을 담당하죠.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이 부양자의 역할 가중도나 심함이 역할 수행이 자꾸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하가 되고 가족성 또는 가족 외부의 무지원이 비협조를 해요. 모시는 분이 계속 모시게 되고 돈도 안 주고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별거 가족이 부양자의 부양 방법과 태도를 비난하죠. 그래 지적질을 하는 거죠. 저도 전화가 오면 어머니 뭐 요즘에 뭐 드시고 계신데요. 뭐 돈도 안 주면서. 예? 지금 생각해보면 열난다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보시는 것만 해도 밥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 여기 뒤를 보면 관계 영역으로 갈등이 확대되죠. 뭐 와보지도 않으면서. 네? 제가 이제 우리 신우 하나가 가족 저기 어느 대학에 교수도 있어요. 간호대학에. 나는 9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그 이대에서 석박사를 받고 이제 부산 쪽에 이제 간호대학 교수인데 학장도 했대요. 지금은 이제 60살이 넘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적질을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적질을 해?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40살 전에 이제 모셔왔으니까 우리 신우가 이제 그 세미나를 위해서 뭐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에 이제 자기 엄마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잖아요. 뭐 지가 밥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나중에 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뭐 꿈에서 보인다고 둘째 신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 그러면 니네들이 와서 밥해 먹고 그랬어. 내가 나중에는. 나는 너네들까지 밥을 뭐 3명을 내가 해줄 형편이 안 돼. 와서 어머니랑 같이 밥을 해 먹든지 2박 3일 있다 가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자기네 신혼으로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좀.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할 얘기를 해야 돼. 나전달법으로.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소리를 지르고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예, 그런 게 그리고 뭐 이제 뭐 시어머니를 이제 뭐 우리 시어머니도 참 사람은 좋으신데 우리 간호사들이 그때 간호사 내가 11명 한 달에 뭐 하여튼가 3월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한 10명이 넘었는데 제일 왕빵인 이제 그 간호사가 이러는 거 선생님 이제 간호종사를 하고 있죠. 선생님 그 어머니 오늘 할머니 모시고 내려가라고 그러라고.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가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요즘에 며칠 전에 저기 원장님도 힘들게 잠을 못 자고 이래갖고 또 힘들어서 아팠잖아요. 근데 그때가 내가 40살이고 걔는 30몇 살이었어. 근데 왔는데 그 딸이 그 감기 걸렸다고 막 돈을 어디서 꺼내서 주면서 우리 딸도 옛날에 약을 지어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병원을 안 가. 그러면서 막 돈을 주면서 우리 딸 병원 약 좀 지어다 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걔 또 화가 나더라고. 나한테는 아프면 뭐 좀 약을 써주기는 뭐 아프냐 밥 먹었니 이런 얘기 안 하면서 근데 딸하고 더 다르구나. 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얘네들이 더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요번에 이참에 왔으니까 그냥 차 태워서 같이 보내라고 막 이런 그래서 그렇게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열불 나죠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의 사이클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시험은 이런 거는 안 나오리라고 보지만 선생님들도 가족에 대한 거를 많이 이해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575의 제일 끝 위에 보면 부정적 가족관계 영향. 전체 가족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면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 감정이 그걸 이해를 하니까. 우리 남편이 외국에서 오면 자기 엄마 물건만 사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잘 돌보고 싶어요? 아, 지네끼리 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니에게 목욕을 한다? 목욕을 하면 한 번은 이제 팬티를 입고 시켜주니까 나는 아들한테 닦고 싶다는 거야. 아, 우리도 열불 나지.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회부 쪽을 닦아야 되니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게 또 얄미운 거야, 내가.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을 나가면 우리 남편이 언제 오냐 매일 물어봐. 그러면 어머니 갈 때 언제 오냐고 한번 여러 번 물어보라고. 나는 거기에 신경을 쓸 새가 없다고 내가 오든지 말든지 내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거 별거 가족 내에 적절한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이 감당 없을 정도로 역할이 많아지면 그 어르신에 대해서 역할 수행이 잘안 되죠. 내가 기뻐야 어르신을 잘 모시는 거죠. 누가 도움을 주면 말이라도, 그쵸? 그래서 말은 천냥빚을 갚는 거야. 그 다음에 전문가를 통한, 이게 시험에 나왔죠.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차단되어 상황이 악화된 전문가가 이제 그 심리치료를 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가족의 부담이 이제 완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족, 요즘에는 선생님도 아시지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가족 치료입니다. 가족은 연관돼 있어갖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왼수같이 지내서 안 보는 분도 많아요. 그게 가족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상처를 받고 오히려 옆집의 개똥이 엄마는 잘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동생인 가족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요즘에는 가족 치료를 많이, 예, 가족 복지도 많이 하지만 가족 치료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575. 이제 부인이 그거를 감당하거나 또 아니면 남편이 환자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감당을 하게 되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시간적 제약과 라번입니다. 라번.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 부양가족들은 하루 종일 대상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구와 만남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옆집에 가족이 산다 이러면 아유 동생 뭐야 엄마를 잠깐 나도 좀 어디 나가서 쉼을 해야 되니까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안 할 수도 있죠. 만남의 제한, 외출의 제한, 여가 활동 못하죠. 사회적 모임 참석 등의 제한, 취미생활 상실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 시간이 나더라도 치매 대상자 부양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용무나 사회적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두고 나왔다 이러면 뭐 은행에 왔다 가도 불안하니까 빨리 가게 되죠.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그냥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아 상실, 나 자존감이 낮아지죠. 친구는 막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러는데 나는 점점 더 뒤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가족의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나중에 장기적이 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무료로 나라에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재정 관리, 가족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기면 재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 자신이 처리할 수 없어서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재산 법률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리 주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학대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법률적 관리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후견.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 안 모시게 되죠. 그래서 돈은 가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재정적 부담. 뭐 주야간 보호가면 돈 내야죠. 또 아니면 시설에 가면 돈 내야죠. 방문간호등 같은 부르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에 입수하면 돈을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게 경제적 부담이다. 가족이 껴안게 있는 장기적이군요.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그 의사소통에서 이제 배우셨습니다만, 치매 가족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담 기법이 있다. 다음에 나오는 공감, 관심 전달, 조언 및 정보 제공, 나 메시지 배우셨잖아요. 공감을 해라. 공감. 상대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도 이를 듣는 사람이 공감, 공통된 감정을 해주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점이 아닌 얘기하는 상대의 관점으로 최대한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분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모셔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때 제가 처음 시작에 뭐를 했어요? 장님을 해봤잖아요. 장님이 안 되면 여러분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끼잖아요, 그걸. 그래서 어르신을 모셔보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누나가 자기 시어머니를 100살까지 모셨기 때문에 나를 공감해 주는 거야. 야, 너무 힘들겠구나. 그 칭찬해 주는 거야. 야, 이렇게 너무 감사해. 응? 그 다른 것들은 이상하게 팔자가 좋은지 한 명도 어머니를 모시는 분이 없어. 아버지를 모셔본 적이 없어. 둘째 내 밑에 신우가 모시는 건 아니고 가끔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온다 그래. 네, 근데 그분은 집까지 사줬대. 원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러면 가서 목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런데 속으로 웃기시네. 나는 집커녕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몰래 숨겨놨다가 목욕시키면 돈을 준다는 거야. 니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다가 써놨어. 니네 엄마는 목욕해주면 하루에 3번 대주는데 돈 주냐? 돈을 오히려 받아가지.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거를 아주 공공연히 하는 거야. 자기가 잘한다는 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공감을 위해서, 가족에게 공감을 위해서, 아직 안 눌렸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나가셔. 공감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환자가 아니라 지금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 사람의 하소연을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요양보사 역할.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한 방법도 공감하고 있다는 좋은 표현이 되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신우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너무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군요. 같이 상대방의 말한 내용이나 감정 등에 공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도 공감이다. 상대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은 가장이라고 공감이죠. 그래서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가족의 마음을. 또 가족이 표현한 내용이나 감정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고 공감하는 것은 좀 더 깊이가 있는 공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성을 가지면 방문 요양을 했을 때 많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얘기. 그러나 숨겨진 감정을 알려고 하는 경우 또 부정확할 수도 있고 자칫 판단하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신중을 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꺼내기 전에는 내가 자꾸 캐고 묻지를 마셔야지. 그 다음에 공감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면, 신뢰가 되면 더 그 사람이 이제 선생님한테 의논을 하고 더 개방적인 표현으로 솔직한 가족의 감정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계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 저 요양보호사 보면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나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내가 시원해.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옆에 577 가족, 친해 가족이 표현한 내용을 나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주는 걸 반영이라 하는데 이 또한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아, 그 신우가 이렇게 말을 해서 마음이 밥은 잘 드리고 이러는데 언니 뭐 엄마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집 재산을 다 준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 언니는 또 집 재산을 다 가져가고서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해주는 거고 반찬도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응? 그러면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밥 주는 것도 감사해야 돼. 저도 한 10년이 거진 끝자락에 오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21년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언니 이제 밥 식사 그렇게 주는 것도 참 힘드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나중에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는 잘 안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아, 뭐뭐해서 서운하시군요. 뭐뭐해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셨대요. 힘이 드셨군요. 뭐뭐해서 기분이 아우 칭찬을 해요. 우리 신우가 칭찬을 해. 아우 올때 같은 사람 없어. 근데 또 이제 다른 신우들은요. 밑에 신우들은 이렇게 우리 오빠가 이 조선 팔도에 정말 내일이면 하늘에서 내린 효자다 이거 웃기시네.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절대로. 아니 웃기시네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 그래서 기분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와 같이 상대가 말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천년배를 갚는다. 또 상대방이 느끼는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해야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죠. 또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이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난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당황스럽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칭찬을 안 해줘요. 그 남편이 제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야, 당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니 대단히 훌륭하다. 네? 그 칭찬 한번 드려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되게 좋죠. 그런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셋째 애를 낳는데 이제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산모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야. 아우 셋째까지 나가고 당신 너무 훌륭해. 너무 힘들지. 내가 이 집 돌아와서 아기를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밖에서 돈 버는데 너만 힘드냐? 이러더래. 아유, 발로 뻥차라고 그랬으니 근데 그런 경우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심을 전달한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하는 행동, 시선의 위치 등은 상대방에게 이거는 이제 대상자가 아니고 치매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시선을 맞추는 행동이나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한 표현들로 상대에게 내가 경청하고 공감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나타낼 수 있고 다음은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다. 치매 가족을 마주보고 적절한 눈 맞춤 또 옆이나 뒤에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주보는 것이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미소를 띤 표정 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거나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그 분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서 한 50cm 떨어져 있으면 침을 치기에 대해서 그러나 1m 간격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거. 그 선생님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비효과적인 행동의 상대에게 나는 너의 얘기를 진심으로 공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줄 수 없어라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방어적인 자세 대신 상대에게 좀 더 다가가는 자세를 취하는 거. 또 상대적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이거나, 그래서 제3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의사소통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와 같은 의미로 전해져 상대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지나치게 너무 가까이다면 안 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마주가 아니라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 한 1m 정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또 가족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심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성격과 행동을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상자의 이야기를, 치매 대상자의 가족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오프닝하셔서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가족들은 우울이나 의심 등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어 말을 하는 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장기전이겠습니다. 이때 가족에게 표면적으로 대하는 모습보다 내면의 어려움, 당신이 그 말하는 내면의 어려움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말투, 미소와 함께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가족은 신뢰관계가 구축돼서 내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죠.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도움 및 정보 제공.